안녕하세요, 여러분. 회복과 성장을 돕는 써니인 온재의 써니입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저의 2024년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일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숱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직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밝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도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울하고 불안했던, 그리고 자기 비난적 사고로 가득했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적으로 힘들었던 이유는 기간 근무를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직을 준비하면서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 기준으로 무료 상담에서 유료 상담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조건에 맞는 공고를 찾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그 공고에 지원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고의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원서를 열심히 써서 냈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 그리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무기력감을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실패가 반복이 되면 나는 어차피 안 돼 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계속 되니까요, 나는 이룬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 신념이 제 안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SNS를 보면서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SNS라는 게 자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부러워하고, 제 친구도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저를 부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제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또 이 정도 나이대 되면은 경력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경력이 쌓인 상태에서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들 양육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복직하는 그 타이밍에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이직도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이직하려고 하는 곳은 프리랜서야. 그러니까 이 앞에 다가올 그 불안감, 불안정감이 저를 엄청 휩싸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근데 진짜 나는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너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진짜 힘든 와중에 그 찰나의 순간에 아이의 딱 예쁨,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건데, 그거 보고 부러워할 줄 몰랐다. 오히려 나는 아이 없이 진짜 부부 둘이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 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SNS라는 게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부러워하게 만드는구나. 결국은 사회적으로 내가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제가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멈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고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딱 멈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보면 한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쪽으로 계속 세포의 길이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이 길대로 세포가 발달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선택해 보자. 자꾸 내담자들한테 했던 말인데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한 거죠. 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불안한 그 생각이 들 때 먼저 스탑! 그만하자. 야, 적당히 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스탑 정도로 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54321 감각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54321 감각훈련은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이 그라운딩 기법은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안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방법은요, 5가지 볼 수 있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들을 수 있는 것, 2가지 냄새, 1가지 맛. 이거를 하나씩 찾아보는 건데요. 사실 이거 실제로 해보려면 54321 이거 외우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는 거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면서 액자, 그림, 스피커, 공기청정기, 화분,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감각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 중에서 갈색이 들어간 물건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액자, TV장, 화분 받침대, 화분, 이렇게 갈색이 들어간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에 들리는 소리를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무언가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저 멀리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귀의 감각을 깨우고,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고 오른쪽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보다는 오른쪽 엉덩이 뼈가 더 바닥에 닿아 있는 것 같고, 등의 중간 부분이 이 소파의 부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나의 생각을 현실,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이나 힘든 것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딱 자르고 그라운딩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건 인지행동치료 기법인데요. 실패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서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무언가를 도전한 사람이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다. 이 말이 진짜 실패라는 것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시간의 의미를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 시기에 마침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네, 이 책인데요. 두란노에서 나온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서포터즈로 막 받으셨지만 내돈내산 했다는 거. 이 제목에 그냥 제가 끌렸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약간 시골집 같은 그 시골에 남편이랑 가서 2박 3일 동안 짱 박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간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요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뜻과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 시간을 잘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상담을 시작했던 동기,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나고 있던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 내담자의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진짜 힘들긴 했지만 이래서 내가 상담을 공부하기로 했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내가 상담 공부를 시작했었지 라는 그 처음에 그 동기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그래, 내가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내가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일할 곳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좋은 기관을 만나게 됐고 또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스쳐 지나가시나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이직과 취업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상담 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하도록 마음먹는 것. 그게 힘들다면 그라운딩 기법을 이용해서 그 순간을 좀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실패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걸 하면서 내가 준비하려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버티고 극복하셨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취업과 이직으로 힘드신 분들 힘내세요. 제가 정말 확실히 이야기하건대 언젠가는 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진짜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시간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